흉통, 협심증, 뭐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다 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본인이 협심증이냐 심근경색이냐 아니면 뭐 관상동맥 질환이냐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 용어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이 협심증의 원인이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이 아픈 거다라는 걸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협심증이라는 증상은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게 심장 혈관이 막혀서 그렇다는 걸 알지는 불과 1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옛날부터 있던 용어도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원인이 밝혀지면서 이렇게 한 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복합적인 거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이 심장이 있고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있습니다. 세 가닥이 있고요. 90도 각도로 이렇게 심장을 둘러싸면서 심장에 이제 피를 공급을 해줘서 심장이 원활하게 뛸 수 있게끔 해주는 혈관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관상이라는 거, 관이라는 거는 이 왕관을 얘기하고요. 심장을 이제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관처럼 이렇게 둘러싸면서 좀 좋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왕관 모양의 동맥이다. 그래서 저희가 심장 혈관을 요즘 심장 혈관이라 하기도 하고 이걸 옛날에 이제 한글로 한자로 번역할 때 관상동맥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상동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픈 질환을 우리가 그냥 한자로 바꿔보면 흉통이고요. 근데 가슴이 이제 아픈 건 다양한 이유가 많거든요. 뭐 운동을 많이 해서 이런데 뭐 관절통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소화가 안 돼서 그것도 여기 다 아프기 여기가 아픈 거 원인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협심증이라는 거는 심장을 막 쥐어짜는 듯이 아프다. 심하게 아픈 걸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증상을 봤을 때 저희가 진단하는 진단명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심장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거냐,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 심장이 너무 쥐어짜다 못해서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심근경색이다. 심장 혈관이 막혀서 심장이 이제 죽어가고 있었다. 뭐 이렇게 많이 진행된 거를 이제 심근경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심장이 아픈데, 둘 다 아픈데 심장이 실제로 피 검사해 보니까 죽어가서 수치가 막 오르고 이러면 심근경색, 더 안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정상적인 혈관을 이렇게 동그랗게 잘 이렇게 피가 통하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혈관이 이게 좁아지게 되면 피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심장에 피가 잘 안 돌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옵니다. 그리고 보통은 저희 몸이 잘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 절반까지 좁아져도 별 증상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절반 이상을 넘어가고 한 4분의 3 이상 좁아지면 그거는 이제 주로 증상이 생기고요. 그 속도 하나는 이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게 나빠지냐에 따라서도 증상이 이제 뭐 숨이 찬 증상, 경미하게 숨이 찬 증상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심하게 아픈 분도 있고 그래서 증상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제 좁아지게 되면 그쪽으로 유속이 빨라지면서 또 약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찢어지면서 확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응급실로 오셔서 이제 치료받게 되는 급성 심근경색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거는 이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저런 식으로 좁아지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면서 심장에 피가 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심장에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고 그게 이제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협심증, 심장이 손상받으면 심근경색 이렇게 정의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원인은 혈관 질환의 원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시할 수 없는 거는 이제 연세, 고령, 나이가 들수록 혈관 질환은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90세가 돼도 혈관이 깨끗한 분들도 있죠. 근데 단순히 나이가 드신다고 다 생기는 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이 이제 질환으로서는 가장 많은 원인이 됩니다. 또 하나는 흡연, 그것도 하고요. 당연히 비만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도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사실 스트레스는 모든 만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원인이 되고요. 이 스트레스라는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폐렴으로 오셨다가 이렇게 관상도매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우선은 이제 가장 많이 아시는 것들은 고혈압입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올려두신 분은 이 고혈압이 이 혈관 질환의 원인이라는 것도 연구된 게 얼마 안 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 원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뇌출혈이었고 원래 루즈벨트 대통령은 담배를 많이 피는 걸로 알려져 있었고요. 이 대통령이 이때만 해도 혈압이 높은 거는 그냥 나이가 들면 혈압이 높은 거지 뭐 자연스러운 거니까 치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 평균 혈압이 180에 100 정도였고 주치의가 이 정도면 누구나 대통령이 스트레스가 있겠네 그럴 수 있다. 뇌출혈로 죽기 전에는 한 혈압이 230까지 올라갔었다 그러고요. 그래서 뇌출혈로 죽고 나서 그 다음 대통령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혈압이 이렇게 높아도 되는 건지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미국에서 국가 주도로 국가 정책 사업으로 혈압과 이런 뇌출혈의 연관관계를 조사를 했고 해보니까 혈압이 높을수록 뇌출혈이 많이 생긴다더라. 그래서 미국에서 국가 주도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려야 되는구나 이런 저희 가이드라인 같은 걸 자꾸 만들어서 제시하고 지금은 당연히 이제 혈압을 조절해야 되는 걸 알죠. 그래서 이렇게 루즈벨트 대통령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또 고혈압이 원인이 된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거는 밑에서 그림부터 보시면 이렇게 혈관이 점점 가늘어지는 경우에는 높은 혈압에 비교적 손상을 덜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꽝꽝 때려도 조금씩 이렇게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팔 혈관이 막히거나 다리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나 이 혈관이 갑자기 가늘어지는 혈관, 굵기가 갑자기 변하는 혈관 쪽은 혈압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머리로 가는 뇌혈관, 콩팥혈관, 또 하나 그 다음에 저희가 심장혈관. 그래서 모든 연구를 찾아보면 혈압을 조절하면 제일 좋은 거는 뇌졸중하고 콩팥이 나빠지는 게 예방이 됩니다. 물론 심장도 그렇지만 그래서 혈압은 이런 단순히 저희 심장 협심증의 그 예방을 위해서 드시는 게 아니고 뇌혈관과 콩팥혈관을 예방하는 게 1차 목표고요. 그 다음에 심장 혈관의 보호도 하기 위해서 혈압을 조절하시는 거다. 그러면 얘기를 꼭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혈압에 대해서 우리가 고혈압자가 고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 것만이 이제 혈압에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봤을 때는 고혈압의 문제는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을 일시적으로 잃는 겁니다. 혈압이라는 거는 사람이 열받으면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힘들면 혈압 올라가고 좀 쉬면 나아지고 당연한 거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폭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조절이 안 돼서 확 한 번씩 이렇게 너무 막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혈관은 고무 파이프처럼 탄력이 있기 때문에 뭐 혈압이 오를 때는 이렇게 혈관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줍니다. 혈관이 나이가 들고 혈관이 단단해지면 혈관이 쇠파이프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갈 때 늘어나서 받아주질 못하고 그 혈압이 계속 다 센 혈압이
끝까지 다 전달이 되면서 제일 약한 혈관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모세혈관부터 망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혈관 망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이 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기는 뇌혈관이나 심장혈관 사이즈는 한 2, 3mm 정도의 약한 혈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관 경직도, 혈관이 단단하게 굳어서 자기가 혼자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고혈압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혈압 약을 먹고 혈압이 조절되면 치료된 거 아니냐, 더 이상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노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혈관 나이가 드셔서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 미용하듯이 또는 체중 조절하듯이 계속 관리를 나가시는 거고, 아까 관리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졸중이라든지 콩팥혈관 또는 저희도 심장 혈관 질환을 예방이 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약을 드시고 하시는 거지, 이걸 자꾸 치료의 개념으로 해서 언제쯤이면 이 고혈압 치료되냐, 그 다음에 이제 10분 중에 8분이 하신 분은 혈압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지금 꼭 시작을 해야 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결국 관리해서 이거는 이제 혈압이 높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벤트가 생기진 않거든요. 대부분은 버티다가 이제 한 7년, 5년, 7년 이 정도 이후부터 합병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그렇게 예방을 하는 거다라는 부분을 좀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보면 요게 이제 심장입니다. 이 혈관을 이렇게 50도로 해놓은 건데, 제가 이제 쉽게 설명드린다고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설명드리냐면, 심장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엔진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상태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어쩔 때는 좀 많이 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소리를 막 뭐라 그러면 처음에는 결혼 초반에는 저도 그렇지만 와이프가 가만히 받아들여 줍니다. 조용히 하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와이프도 스트레스가 받아서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남편이 뭐 화가 나서 막 뭐라 그러면 와이프도 네가 뭔데 뭐 하고 막 같이 화를 내죠. 그런 상태가 고혈압이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심장은 언제든지 왔다가 막 일을 할 때도 있고 좀 쉴 때도 있는 건데, 혈관이 그걸 받아줘야 되거든요. 유연하게. 혈관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심장이 이렇게 막 일을 많이 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혈관에서 늘어나면서 받아주질 못하니까 일이 터지고 압력이 막 올라가고, 어떤 분들은 평소에는 난 한 130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180, 190이 되고, 그래서 나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 그렇게 하시는데, 그 자체가 그런 혈관에서 받아주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혈압을 진단할 때 160에서 올라가는 거가 문제가 있다고 마지노선을 생각합니다. 160 이상 올라가는 혈압이 160 이상 올라간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혈관이 자기 조정하는 능력이 떨어진 거다. 이건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한 130, 140 정도 계속 그러시면 이제 곧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측정을 해보시고, 3번 재서 2번 이상 140 이상이면은 확률적으로 140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기에 조절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나라가 이제 많이 선진화돼서 이런 예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압이 이제 조절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의 그 혈압 약을 먹어야 되는 분들은 한 전체 인구의 한 25%라고 보고 있습니다. 25% 중에 절반만이 약을 치료하고 있고요. 그 절반 중에서도 한 60%만 적절히 잘 조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치료해야 되는 분들의 절반이 치료한다는 것도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저 보여드리는 고지혈증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혈관에 기름때가 많은 겁니다. 기름기가 많으면 이게 혈관에 이렇게 기름때가 생기고, 혈관이 이제 기름때 때문에 좁아지기도 하면서 기름때 때문에 또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1970년대부터 수많은 연구를 해서 이렇게 고지혈증, 몸에 기름기를 줄이면 줄일수록 혈관 질환이 예방된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연구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고지혈증을 드셔야 되는 분들 중에 한 13%만 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만큼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끔 간주가 돼 있고 사실은 많은 당연히 이제 이쪽에 일하지 않는 의사가 아니신 분들은 알 수가 없지만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중요도가 많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티가 안 나거든요. 피 검사 뽑아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의 한 절반은 같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특히 중년 이상에. 그래서 고지혈증이라는 거가 꼭 치료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 있다 그러면 운동해서 식사 조절해서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많이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연세가 드셔서 하는 경우에는 이 지방이 내장 지방이 많이 생겨서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뺀다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운동을 하셔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근골격계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요. 저는 굳이 꼭 그렇게까지. 그런데 반대로 약으로 조절이 잘 됩니다. 특히 고혈압보다 고지혈증이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물론 이게 식사 조절과 운동은 항상 좋다고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데 문제는 그걸로 이것도 예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셔도 그 내장 지방을 다 없애려면 한 몇 년이 걸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시면서 약을 드시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나중에 몇 년 뒤에 완전히 다 좋아지시면 그냥 약을 끊어보고 대신 6개월 뒤에 한번 다시 봐서 유지되시면 안 드셔도 된다. 결국은 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에 대해서 약을 먹냐 마냐 하는 문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조절만 되면 되는 거지 충분히 조절만 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누적이 돼서 20, 30년간 습관에 의해서 이게 누적이 된 거기 때문에 발견됐다 했을 때 그게 자기 인생이 갑자기 생활 습관이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부분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 사람이 바뀔 수는 있지만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죽을 고비가 오진 않거든요. 단순 고혈압, 고지혈증.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그걸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이라는 건 일종의 보조입니다. 보조. 본인이 하시는 걸 보조고 거기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같이 합쳐져서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약이 나와서 한 알로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약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